우리는 더 많이 갖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이 지식과 권력, 돈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을 욕망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몸을 감각적으로 생기 있게 만들고, 마음을 감정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을 신념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심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심플한 삶이란 적게 소유하는 대신 삶의 본질과 핵심으로 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적게 가지고 소박하게 사는 심플한 삶을 통해 욕심으로 인한 부당함과 편견, 악취미, 낡은 습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은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서 가볍고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철학과 행동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총 세 가지 삶의 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건과 몸과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주변 환경이 번잡하면 몸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면 마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삶이 괴로운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심플한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물건, 몸, 마음의 순서로, 즉 외면에서 내면으로 향하면서 심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실천하면서 이 깨달은 예리한 성찰과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이 가득한데요.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리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일 힘든 것은 버리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일이다. 필요는 없지만 버리기 힘든 물건도 있다. 하지만 그런 물건에 과감하게 이별을 구하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아는가. 첫 번째 버리는 게 먼저 나오는데요. 물건과의 작별입니다. 물건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물건만을 정말 소중한 물건만을 소유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들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불필요한 물건들만을 정리해도 마음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정리를 하는 따로 컨설턴트도 있죠. 그래서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들,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삶을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 인생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소유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중요한가? 나는 적은 것에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들만을 골라내고 소중하지 않은 주변의 것들은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삶이고 그만큼 스트레스에서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많은 물건들과 이 많은 불필요한 생각들이 많으면 우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이 내부의 마음까지도 연결이 결국엔 된다는 거죠.
물건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가져야 한다. 적게 소유하되 제일 좋은 것을 소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입니다. 시간은 신선한 선물인 거죠. 현재라는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시간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저 가지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시간의 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식을 하면 좋은 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 이 체내에 저장된 영양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 차원에서 힘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 세포 깊숙한 곳에 독소를 제거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연소시키고요. 그 독소와 병든 조직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조직이 제거된 자리에는 이 건강한 새로운 조직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런 원리 때문이고요. 그래서 관절염이나 류머티스, 대장염, 그리고 습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도 이 단식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 식사를 충실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하루 영양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들어간 음식이나 이제 탄수화물 식품은 아침에 먹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아침 식사가 이제 breakfast잖아요. 이제 first는 이제 단식을 말하는 거고 이 break는 이제 중단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했던 이 단식을 중단하고 식사를 재개하는 게 이제 아침 식사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특히 그래서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얻어야 하는 것은 바로 초연함입니다. 머리와 마음을 완전히 비워냈을 때 더 이상 아무런 집착도 남아있지 않을 때 언제나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할 때 그리고 주관적인 일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고결한 형태의 초연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세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신체나 이제 정신적으로 뒤흔드는 모든 혼란을 다스릴 수 있는 인생과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연함에 이르는 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얼마나 초연하냐, 이 초연한 상태에 이르느냐가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혼자서 삶을 풍요롭게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혼자라는 영어 단어가 allone이잖아요. 근데 이 allone이라는 건 이 원래 all과 one에 합치된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ll one,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는 시간, 그리고 이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혼자라는 것은 이 선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조건이 혼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존재 가장 깊숙한 곳까지 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부분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은 우리가 혼자 있기가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걱정, 모든 것들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가장 불편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하거나 항상 뭘 하려고 해요. 그러는 이유가 나와 혼자서 조용히 있는 걸 참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혼자 있는 시간 자체는 이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 자신을 또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잘 쓰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물리적 고독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는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고독을 즐길 필요가 있다는 거고, 고독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것들을 즐기는 상태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그만큼 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부와 재산을 축적하려 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도둑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삶이 풍요로울수록 자신감이 커지고 남에게 줄 것도 많아지는 것이죠.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회는 보통 가난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이라보다는 정신적인 가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고에 휘둘리는 사회는 가난하다는 거죠. 경쟁의 악순환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는 사회는 가난하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요. 단순하게 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회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난함과 풍요로움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사회는 지금 가난한 걸까요? 풍요로운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A 프롬이 말한 이 꽃을 바라보는 것은 존재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꽃을 따는 것은 소유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물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유의 여부가 남들에게 달린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플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플한 삶은 보다 이제 고결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동경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플한 삶은 모든 것을 즐길 줄 아는 것이고 가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을 뜻하는 게 이 심플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즐기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평범한 삶,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행복에도 그게 큰 영향을 실제로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